네, 안녕하세요. 젤리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젤리의 공식 줌입니다. 이렇게 젤리 차원에서 진행하는 줌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그동안 왜 안 했지? 보고 싶었는데 하면서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 모두 반갑다는 의미에서 우리 뭐랄까,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반갑다 박수. 네, 좋습니다. 오늘 뭔가 되게 리더님들 배경 화면이나 얼굴이 되게 화사해 보여요. 그만큼 이 시간을 나름 기대하고 기다리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오늘 젤리, 친해 젤리, 줌 호스트를 맡은 신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름이 친해 젤리예요. 우리 뭐든지 이름을 보면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쵸? 아이들의 이름을 부모가 지어줄 때도 이 아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제 이름도 저희 부모님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어디가 잘 말 안 하는데 한 아가요. 대한민국에서 대한 할 때 한이고요. 아가 아름답다거든요. 한국에서 제일 예쁜 사람으로 크라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어릴 땐 부끄러워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저희의 젤리줌의 이번 시즌 이름이 친해 젤리입니다. 우리가 모두들 여기 계신 각각의 리더님들이 각자의 비즈니스의 오너고 CEO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팀에서 또 형제 라인에서 그다음에 뭐 스폰서 파트너와 함께 하는 일이잖아요. 함께 하는 일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을 그냥 막 잘하고 셀링도 잘하고 후속도 잘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서로서로 친해졌을 때 우리 시너지가 더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깊이 응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서 조금 더 친해져 보아요 라는 부제목을 가진 친해 젤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친해 젤리는 총 3회가 진행되고요. 오늘 첫 시간 9월 21일 목요일을 시작으로 10월 12일 목요일, 그 다음에 10월 26일 목요일 이렇게 총 3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회가 끝일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면 늘 새롭게 시즌이 열릴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셔가지고 오늘 격한 반응 잘 보여주시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거예요. 다음 시즌이 또 돌아올 수 있나 없나. 자,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이런 친해 젤리의 첫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공지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총 5분의 리더님들이 이야기를 나눠 주실 거예요. 첫 번째, 마이스토리 강진아 리더님, 두 번째, 미래일기 조은현 리더님, 세 번째, 체험사례 김진숙 리더님, 네 번째, 보상플랜 차동숙 골드님,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리더십을 조복인 골드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의 첫 이야기를 열어주실 진아리너님이 도착하셨네요. 바쁘게 본업에서 퇴근을 하셔가지고 지금 지하 주차장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도 못 가고 차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신 진아리더님께 조금 더 수고하라고 우리 박수 치면서 진아리더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아리더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들릴까요? 네, 네, 잘 안녕하세요. 들립니다. 네, 지금 시간 관계상 빨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저를 소개하는 시간이지만 리더님들과 좀 더 가까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해봅니다. 저는 올해 46세이고요. 피부과 성형외과 근무 20년 차 넘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요, 원장님들 그 병원 오픈이라든지, 뭐 화장품 제약회사 뭐 이런데 이제 뭐 제품 컨설팅도 해주고, 교육 컨설팅도 해주고, 뭐 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봉은요, 1억이 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직장인으로서 그래도 잘 커왔다, 성장했다라고 할 수 있는, 어, 직장인입니다. 그렇게 잘 성장해 오고,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러면서 이제 평단하게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유산화를 처음 만나게 된 거는요, 우리 차동숙 골드님, 즉, 이제 이하는 동숙이라고 칭할 겁니다, 오늘은. 어, 동숙이가 유산화 사업을 한다고 저에게 말을 했고, 당연히 친구니까 제가 제품을 먹었습니다. 이제 그게 끝이었고요. 귀에 딱
닿지가 않도록 저에게 사업을 하자고 했으나 저는 귀에 닿지가 않도록 계속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4월에 저희 신랑이 쓰러졌고요. 죽음의 문턱에서 이 양반이 지금 공황장애로 굉장히 힘들어 했었고요. 제가 8월에 밥을 먹다가 수저하고 젓가락을 딱 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려고 했는데 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마비가 왔었죠. 그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면 그렇게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유산화 제품을 통해서 저는 제품력도 받고 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고 삶이 송두리째 뽑히는 기분을 작년에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쯤에요. 작년 말에 저희 신랑은 이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름 튼튼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돼도 남편이 이게 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저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기가 아파서 회사 일을 소홀히 해서 수억이 이제 없어졌다, 날라갔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좀 굉장히 당황스럽고 고민 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이게 이 사람이 아프니까 나의 보험 같은 존재도 나의 노후가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죠. 어, 쓰러지고 돈을 잃고,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아프면 나도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당연히 권리소득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그렇다면 누누이 저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한 우리 동숙님에게 아무래도 연락을 하게 되었죠. 그때 아마 동숙이가 굉장히 예쁜 드레스를 입고요. 제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평생에 딱 한 번 예쁜 모습을 본 게 유산화에서 그 골드 승급을 해서 드레스를 입고 사진 찍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 너 승급한 것 같더라 했더니 승급을 했대요. 그래서 너 한 달에 얼마나 버니? 제가 너무 궁금해서 너 솔직하게 말하면 너 얼마나 벌어?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게 되고요. 슬슬 그 권리소득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게 되고 이야기를 듣고 유산화를 사업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업으로 만났고 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거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노후도 걱정이었고요.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시작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유산화 사업을 했는데요. 처음에 너무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동숙이가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소개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 판매하면 되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쉽게 제가 접근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거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나 이거 좀 못할 것 같아. 나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고민을 이제 제가 하고 내적 갈등을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동숙이한테 얘기를 할까? 뭐 말까? 이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본사를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본사를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본사를 가게 됩니다. 그게 제가 1월에 사업자를 시작하고 이제 5월에 처음으로 본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생이 바뀌게 되죠. 본사를 딱 갔는데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 네트워크 회사를 안 가본 건 아닙니다. 아메이는 다 가면 막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막 죄다 울어요. 막 서로 힘드시죠? 그래요. 아메이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죄다 울고. 또 애터미는 제가 간 애터미는 제 친구 엄마가 저를 데려가셔서 죄다 또 할머니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이쁜 아가씨 왔다면서 이거 무조건 좋아, 무조건 잘 팔아봐, 이거 돈돼 이런 이제 네트워크만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유산화도 솔직히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야 니네 회사 가보지 않아도 돼.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냥 나 네가 하니까 나 너 또 알아서 하는 거야 이랬는데 첫날 본사를 가고 제가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너무 뭔가 이제 얻어맞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제가 물었거든요. 동생이 저분은 누구야? 그랬더니 되게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높으신 분이고 성공자인데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셨고요. 또 이쪽 테이블에 아마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 젤리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데 이 눈에서는요, 막 이글이글이글 막 이글 아이가 막 레이저가 쏟아지듯이 막 스터디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그 모습이요. 어, 지치고 힘들고 이런 모습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그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행복해 보이고 되게 즐거워 보이고 뭔가 자아를 찾아가는 느낌? 막 이러면서 제가
너무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나 되게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와, 여기 계신 분들은 뭐야? 저 정도 성공했으면 그냥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야? 뭐지? 이거 더 열심히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충격도 받았고, 또 그렇지 않고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도 기존의 사람들과 다르게 막 눈이 이글이글 해가지고 막 이런 열정들이 저는 또다시 저를 이렇게 반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시스템에 참여도 하고 교육에도 참여하게 되고 이러면서 제가 요즘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시간 내서 빨리 해야 되니까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모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디 가나 그 이유는요. 제2의 인생은 저는 유산화를 만나서 가장 힘들고 가장 제가 몸과 정신이 지쳐 있었던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점차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유산화를 만나서 지금 이렇게 좋은 리더님들, 저는 리더님을 뵌 적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막 좋아요, 리더님들이. 그리고 리더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런 감정이 이유 없이 막 솟구칩니다. 그래서 제가 제2의 인생을 사는 기분도 들고요. 또 일이 솔직히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일도 힘들고 유산화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하는데도 힘들고 지치는데 그게 행복감으로 다가온다는 거. 그런 거 혹시 리더님들 아시나요? 힘들고 지친데요. 되게 행복해요. 그리고 되게 즐거워요. 그걸 저는 46년 동안 처음 느껴봤어요. 유산화 하면서. 힘들고 지친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고 어떻게 즐거울 수 있지? 그래서 제가 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고요. 저는 유산화의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유산화의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유산화에게 저의 노후기 때문에요. 저는 가져갈 거고요. 또 유산화를 통해서 우리 지금 좋은 리더님을 만나게 돼서 저는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생활하면서 자꾸 이해관계 얽히고 막 이런 사람들만 만나다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서로 너무 좋아해, 사랑해. 저는 이게요, 이렇게도 이게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숙이에게 너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 같아. 너 미친년 같다고 욕했던 거를 이 자리를 위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저희 신랑이 저한테 이거 유산화 집단 건강한 거 맞지? 너 이상한 종교 집단에 빠진 거 아니지? 제가 요즘 그런 얘기 듣고 있거든요, 남편한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차동숙 걸주님께 죄송하다고. 제가 그리고 저는 요 1분 꼭 얘기할게요. 제가 요즘에요, 상상의 나래를 핀지는 30대 이후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정말 미치신것처럼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어떤 날은요, 종숙이하고 파리 센르강에서 막 브런치를 먹고 있고요. 어떤 날은 우리 스폰서님들하고 우리 리더님들하고 영국의 저기 정옥 리더님 하고 미팅을 하고 있어. 내가 영국에 가서 내가 영어도 안 되는데. 그리고 어떤 날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서 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제가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모르게 나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상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제가 삶에 지쳐야 되는 이 나이에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 성장을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저 스스로 응원할 거고요. 저희 모든 리더님들 같이 응원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이상 하겠습니다. 네,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있게 들었던 강진아 리더님의 마이스토리였어요. 다시 태어난 강진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진아 리더님을 우리는 계속 만나고 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저희 톡으로드 오프라인에서 만나든 진아 리더님의 어떤 그 밝은 에너지가 어떻게 저렇게 저런 에너지가 나오지?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본인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니까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뿜어 나오는지 너무너무 같이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힘들지만 행복하다는 얘기도 사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앞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는데 마지막이 키포였던 것 같아요. 상상하게 되더라. 30 이후에 뭔가를 꿈꾸고
또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건 사실 되게 복이잖아요. 우리 모두들 아시죠? 방금 말씀하셨던 파리에서 또는 라스베가스에서 또는 한 군데 어디였지? 영국 정홍 리더님과 미팅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미국 컨벤션 때 가셨던 분들이 여기 몇몇 계시는데 뭐 저희가 유산하기 전에 저희들끼리 뭐 라스베가스에서 아까 공연 보는 거 공연 봤거든요. 몇 명은? 몇 명은 봤는데 그런 것도 유사를 만날 때 저희가 과연 상상을 했을까요? 하지만 기회가 되니 그런 상상이 현실로 오더라고요. 진아 리더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상상이 몇 년 안에 꼭 다 현실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그 옆에 꼭 저도 있을게요 하신 리더님들 많으시거든요. 이름 안 올리셔서도 모두가 진아 리더님의 그 파리 장면에 또는 라스베가스 장면에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해 주신 진아 리더님께 박수로 감사한 말씀 전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조은현 리더님께서 준비해 주신 미래일기예요. 미래일기는 어떤 코너일까? 제목을 들으니까 또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는 분도 있을 거고 도대체 이건 뭐야 하시는 것도 있죠. 유산화를 선택한 은현 리더님이 미래의 한 시점에 자기가 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유산화로 이루는 꿈, 유산화로 이루고 싶은 본인의 하루를 일기 형식으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아 리더님 아까 상상을 하셨죠? 이번에는 은현 리더님 그 상상의 날로 옮겨가 보시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현 리더님이 그거 보내주신 거 제가 지금 화면 공유 띄워드리면 될까요? 잠시만요. 음, 잠시만요. 어, 어, 잠깐만. 어머, 이거 꺼졌다. 잠시. 죄송해요. 갑자기 어디 갔지? 제가 열어드릴게요. 제가 다행. 열어드릴까요? 네, 갑자기 사라졌어요. 네네. 죄송해요. 네, 제가 열어드릴게요. 네, 미래일기 2030년 7월 나는 60세가 되었고 유산화 시작한 지 벌써 8년. 나는 이미 다이아가 되었다. 큰아이 고3에 소개받아 생각지도 않게 시작한 유산화. 건강과 나눔의 비전을 보고 선택했고 나이 먹어가는 나에게 유산화는 건강을 선물해 주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유산화도 자라갔는데 어느덧 성장하여 나도 유산화도 건강하게 잘 회전되고 있다. 유산화는 나에게 마음과 몸의 건강을 주었고 또한 재정의 독립도 추가 선물로 주었다. 오늘도 나는 주 2회 나가는 병원 봉사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운영하는 카페에 잠시 들러 차를 마시며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야 한다. 오늘은 카페에 어떤 사람들이 채워질까 생각한다. 예전 친구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오면 나는 준비된 마음으로 좋은 만남의 시간을 가질 것을 기대한다. 친구들 중에는 나와 함께 유산화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서 오늘 오후에 모임이 있을 예정이다. 잠시 있으면 나의 파트너들이 이곳으로 올 것이다. 승급한 파트너가 있어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며 여행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가 유산화 사업을 함께하고 승급까지 같이 하니 너무 뿌듯하다. 유산화를 통해 쌓여가는 연차만큼 건강관리의 노하우도 쌓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예전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병원 사람들과 가족만 만나기에도 바빴지만 지금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의 시간이 안 되면 내가 찾아갈 수 있어서 좋다. 유산화를 통해 나의 팀이 생기고 함께하고픈 사람들이 많이 생겨 어느새 나는 인맥 부자가 되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즐거움을 나누고 맛있는 것을 먹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 내가 월세로 운영하고 있는 임대 건물에는 마음과 몸이 힘든 사람들이 와서 며칠씩 묵어갈 수 있어 삶을 살아내는 힘겨움을 한숨 돌리며 쉬어갈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다. 힘겨운 삶을 용기 있게 살아내는 어떤 이들이 힘을 내어 살아가도록 카페와 임대 건물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오늘은 어떤 만남을 가졌나 되돌아보며
내일의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을 희망한다. 마음의 치유와 안식을 느끼게 될 누군가를 기다리며 흐뭇한 마음으로 나의 임대 건물 뒤에 정원을 돌아 걸어서 나의 가족이 있는 집으로 온다. 끝. 버킷리스트, 마지막 버킷리스트 끝 10가지 완성. 너무 멋있어요. 너무 네, 제 꿈이에요. 감동적이었습니다. 먼저 인사할게요. 다이아몬드 디렉터 조은현 리더님이셨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왜 저희가 자,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이런 친해 젤리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친해지는 그 계기가 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은현 리더님의 그 미래 얘기를 들으면서 은현 리더님의 캐릭터가 너무 명확하게 저한테 훅 들어왔어요. 나눌 줄 아는 사람? 음,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 미래일기의 그 버킷리스트 10가지에 모두 감사함이 그득그득 담겨 있었어요. 그런 이룬 모습을 상상을 하시면서 썼지만, 아, 정말 이걸 이루었을 때 은연 리더님이 얼마나 부자가 되셨을까. 그게 경제적인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간적인 거, 건강적인 거, 그다음에 인맥 부자, 인맥이라고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에 공유하는 거, 결국 나누는 거잖아요. 나눠주는 것을 꿈꾸는 분이시구나. 저 그래서 약간 닭살 돋았어요. 어, 모든 리더님들이 또 이야기를 같이 들으시면서 각기 다른 포인트가 더 들리셨겠지만, 어쨌든 제가 느낀 은현 리더님은 나눌 줄 아는 감사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멋진 분이 저희 형제라인으로 있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래의 다이아몬드 디렉터 조은현 리더님, 오늘 내용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유사나를 만나는 계기가 다들 경제적인 어떤 자유를 꿈꾸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먼저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뭘로 먼저 만나죠? 제품 체험으로 만나요. 그게 어떤 건강에 대한 니즈일 수도 있고, 다이어트에 대한 니즈일 수도 있고, 뭐 피로 회복을 위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예뻐지고 싶은 이유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본인의 체험 사례를 나눠주실 분은 바로 젤리의 김진숙 리더님이신데요. 과연 진숙 리더님이 만나신 유산화로 어떤 것들의 변화가 있었을지 진숙 리더님의 체험 스토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실게요. 얘기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진숙입니다. 제가, 이게 젤리 리더님들 이렇게 줌으로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제가 지금 그냥 제 것만 하느라고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진아 리더님도 간호사고, 조은현 리더님도 간호사고, 저도 간호사네요. 네, 그러니까 다 어떤 공통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어쨌든 동병상련이라고, 이렇게 진아 리더님의 넘치는 에너지도 제가 지금 봤고, 은현 리더님의 그 따뜻한 마음, 봉사활동하고 싶다, 이런 마음 이렇게 받으면서 저도 체험 사례 잘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누구입니다. 김진숙입니다라고 소개할 때는 병원에서 환자분들이랑 상담할 때, 저는 이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내과에서 일을 하니까 혈압, 당뇨 환자들, 그런 환자분들을 만날 때, 저는 김진숙 간호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 들으면 아실 만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일을 했었고, 첫째 육아 때문에 잠시 쉴 때를 빼고는 26년 동안 계속 간호사로 일을 했어요. 사실 아픈 사람, 뭐 병든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건강은 지켜줬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건강에 대해서는 뭘 하고 뭘 지켰는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의 건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거는 육아랑 뭐 출산, 그다음에 일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긴 어깨 통증. 그래서 나 이렇게 맨날 어깨가 만성적으로 그냥 아픈 사람인가 보다. 나는 그냥 태어나기를 어깨가 이렇게 아픈 사람으로 태어났나 보다. 이 정도만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40대가 되면서 이제 저의 몸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염, 축농증, 구내염, 뭐 어깨 통증, 뭐 산부인과 질환, 뭐 돌아가면서 계속 릴레이로, 그러니까 염증이 아예 한 번도 내 몸을 괴롭히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의원을 다니면서 뭐 약도 막 네다섯 군데 그냥 막 쇼핑을 하는 거죠. 한의원 쇼핑을. 그래서 그냥 한의원 가서 한약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아는 분이 레시피를 주셔가지고 경동시장에 직접 가서 자라랑 가물치, 한약재 막 이런 거 사가지고 거기 이렇게 맡기면 약 지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장기 복용하기도 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먹고 간 수치 안 올라간 게 정말 너무 다행이다. 병원 대시려고 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먹었던 것 같고, 체질 개선하는 기 채우는 약이라고 해서 봄, 가을로 그거를 몇 년 동안 또 먹었었는데, 먹을 때는 괜찮아요. 먹고 있는 중간에는 괜찮은데, 그걸 끊으면 뭐 체력이 유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건강해졌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의 상태를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방전된 핸드폰 같다. 내가 아무리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몇 시간을 자도 아무리 쉬어도 20%만 충전되니까 다음날 나는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그 20%를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짜증내고 병원에서 뭐 환자들한테 짜증낼 수는 없으니까. 집에 와서 애들한테 짜증내고, 그리고 친구들, 그, 아이가,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가족 그림을 그렸는데, 엄마는 자고 있고, 이름을 잠잠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엄마 맨날 자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제, 어쨌든 뭐 그냥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하면서 지냈던 것 같은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의 건강에 어떤 이슈가 생겨서 제가 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갱년기가 좀 일찍 찾아왔어요. 찾아오고 뭐 계속 이렇게 버티면서 정신력으로 버텨야지 이렇게 지내다가 우울증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진짜 이 갱년기가 아무런 건강에 준비 없이 맞았을 때 정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완전 진짜 최악이라는 걸 제가 경험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병원 다니니까 내과에서는 무슨 약이든 다 처방해 주잖아요. 진통제는 그냥 달고 살았고 병원 약에만 의존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 아는 선생님, 우리 희승 스포님, 이 저희 딸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해독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뭐 헬스팩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먹어봐라.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갱년기였을 때 머리가 너무, 머리 이 결이 원래도 약간 곱슬이긴 했지만 머리를 감고 나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빗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부시시하고 영양기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진짜 이렇게 평생 머릿결이 이렇게 개털인 적은 정말 처음이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샴푸 써봐라 해서 샴푸를 딱 2주를 썼는데 이게 비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라? 이거 뭐지? 이거 천연 제품이라는데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일단 믿고 제가 해독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해독을 하게 되죠. 해독을 일주일 딱 하고 제가 이제 그 전에는 항상 그 저녁이 되면 하체가 너무 부으니까 종아리가 너무 아파서 폼롤러로 이걸 풀지 않으면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먹고 잠을 항상 잤어요. 근데 일주일 딱 하고 종아리 통증이 없어지고 그냥 아침에 내가 이렇게 벌떡벌떡 그냥 눈 뜨자마자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를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건강해지고 막 체력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아프신 엄마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79세신데 지금 그 당뇨로 인슐린 30년 맞으셨고 최근 한 10년 동안 허리 수술을 한 네다섯 번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시고 항상 아프고 진통제는 살고 계속 드시니까 위를 다 깎아 먹어가지고 물도 못 드시는 상태까지 되신 거예요. 물 먹으면 이렇게 신물이 넘어와서 다 토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영양제를 맨날 구입을 해가지고 그거 영양제 가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놔드리고 탈수가 되면 또 통증이 더 심해지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잘 못 드시니까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으니까 계속 누워 계시니까 인지 능력까지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 치매까지 오시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들었고 제가 영양제 이렇게 놔드리면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26년 동안 어쨌든 나 혈관에서 너무 잘 놓고 이렇게 많은 혈압 당뇨 환자들 상담해주는 간호사인데 내 가족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영양제 놔주는 것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 속에 시달리다가 그냥 결국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우리 요새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잖아요. 요양병원은.
이렇게 그냥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건가? 이게 약간 삶에 대한 회의감? 네, 이런 것도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때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영양제 놔주면서 이거 얼마 있다 이렇게 뭐 라인 빼라고 가르쳐주면서 엄마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 입으로 먹어야 살아. 그랬더니 엄마가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안 넘어간다. 물도 안 넘어가고 어쩜 이렇게 몸이 아프냐고. 안 아팠으면 좋겠어. 왜 아픈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진짜 무기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양제를 짝짝 다 소분을 해가지고 들고 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드시라고 했더니 엄마가 그때 이제 드시던 약이 처방전 우리 병원 가면 이렇게 뽑잖아요. 그럼 이 한 장을 넘어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각종 병을 다 가지고 계셔서 약 때문에도 아마 위가 다 망가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약을 이렇게 많이 먹는데 이 약을 또 먹는 거라면서 또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리고 이제 엄마가 그때 그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항상 얼굴 부어 있고 다리는 압박 스타킹을 안 신으면 부어서 다시 이제 혈액이 뭐 그 순환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엄마한테 약 드리면서 얘기했어. 엄마, 이거 먹어봐. 이거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영양제고 제일 좋은 거야. 엄마 아프잖아. 이거 안 먹으면 방법 있어? 엄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계속 아프고 못 먹으면 어떻게 될지 나 너무 겁이 나. 그 엄마 이거 안 먹고 아파서 돌아가시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으니까 제발 먹으라고 내가 무릎 꿇고 얘기했던 거.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알았다고 먹어보겠다고. 그거 드시고 이제 지금 저희 엄마 이제 몇 달 지나셨죠. 저희 엄마 이제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 사진,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은 허리 수술 작년 가을에 9월 달에 하시고 지금 사진이 너무 작은데 눈이 이제 얼굴이 완전 달덩이처럼 너무 커져가지고 눈을 지금 뜨고 계신 거예요. 눈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병원에서 진짜 회복이 안 된 상태로 한 달이나 입원해 계셨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번 김초세에 오셔가지고 건강해진 몸으로 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발표하시고 선물 잔뜩 받아가지고 나들이까지 하신 사진입니다. 아직 복대도 하고 계시고 막 빨리 걷거나 이런 거는 잘 안 되시고 하지만 전화 목소리가 너무 쌩쌩해지셨고 허리 통증이 안 아프니까 통증이 이제 가라앉으니까 식사도 하시고 기운이 나니까 막 자전거도 열심히 타시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막 1시간씩 실내 자전거 타시니까 종아리 근육도 생기고 그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고맙다고 우리 딸 덕에 우리 딸 간호사로 내가 이렇게 지금 건강해지려고 그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 딸 때문에 내가 이 고통에서 지금 벗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고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모녀들이 그렇듯이 제가 엄마랑 그렇게 친한 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요새 이제 제가 전화하면 너무 밝은 목소리로 아이고 사랑하는 우리 큰딸 고맙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고 그 변 보는 거, 그 가루, 그거 다 떨어졌다. 그거 좀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진짜, 너무 건강해지셨고, 그리고 그 다음 제 사진 띄워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 사진인데, 제가 이제 디톡스 하기 전, 올 1월 사진이에요. 왼쪽 사진 보시면, 만성 피로라고 써 있죠. 그냥 여행을 갔는데, 진짜 잠깐 앉기만 해도 눈을 감아야 되고 인상을 써야 되고 그냥 괴로운 이 몸 상태로 오롯이 여행을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갱년기가 오면서 노안이 이렇게 한꺼번에 확 와서 안경을 썼었거든요. 오른쪽 사진 보면 이게 제가 처음으로 갔던 홈미팅 사진인데 약간 이제 일주일 디톡스 하고 그리고 나서 2주 됐을 때 그때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 해독을 할 때 해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냥 그 갱년기가 오면서 체중도 너무 많이 늘었고 그냥 좀 건강을 찾아야 내가 원래 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으로 했던 건데 이 다음 단지 근데 그 해독이라는 걸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안경을 벗었는데 핸드폰 글자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이거는 유레카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진짜 세포 건강이 채워지니까 눈까지, 이 작은 소기관인 눈까지 영양이 채워지고, 이 노안이라는 게 없어졌다고 하면 정말 제 친구들도 누구 하나 믿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체험했고, 이게 과학이라는 거를 제가 아니까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유산화를 만나고 제가 건강해지고, 이렇게 안경도 벗고,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체지방도 쏙 빼고, 진짜 너 이렇게 예뻐졌니? 너 이렇게 체중 엄청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얼굴은 하나도 안 늙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요새 이렇게 건강하게 활기차게 지내고 있고, 제가 이제 어느 날 머리를 막 머리 숙여서 감고 있는데 갑자기 저 혼자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누가 시켜서가 아까 지나리더니처럼 내가 50을 맞이할 때쯤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성장해서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때는 지금의 이 건강을 계속 유지해서 예쁜 프로필 사진도 찍어주고, 그리고 더 많이 성장해서 예쁜 드레스 입고 어워즈 나잇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셀카도 찍고 인증샷도 남기고 싶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건강해져서 잘 걸으시는 엄마랑 여행 가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이 우주고, 그리고 저는 인간의 몸은 과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유산화 제품이 세포 건강을 채우고 인간이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을 제가 가지고 이렇게 팔뚝만 보면 아, 너 혈관 좋다. 너 혈관 좋은데? 뭐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요새는 이 사람 어디 건강은 어떻게 지키나? 건강이 안 좋은 곳은 없나? 질병은 없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를 통해서 노인이 노화하면 질병과 고통 속에서 그 생을 이렇게 마감한다는 거를 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새 젊은 분들도 아픈 분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병도 있고, 비만도 있고, 이런 분들에게 이 건강한 다이어트와 유산화를 전달하고 그들의 건강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마이런 네츠 박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세포 건강이 최적의 건강이다. 근데 이거는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저의 체험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중한 체험 사례 나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숙 리더님. 어떠셨어요? 들으시면서 진짜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그 말에도 너무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탁 쳐졌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후회할 것 같은 그런 겁이 났던 딸이 이제는 엄마가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으시고 예전에 누워만 있던 엄마가 같이 걸으시고 이런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이제 곧 언젠가는 진숙 리더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쇼핑도 하러 가는, 여행도 가는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정말 정말 응원합니다. 들으면서 약간 미니 마이러 맨스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늘 간호사로서 다른 사람의 건강은 혈관을 찾아가면서 케어를 해주는데 정작 본인이 아파간 거, 그다음에 나의 가까운 가족이 아파서 누워있는 것들을 꼭 그렇게 질병이 큰 일이 생길 때까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우리 보이지 않는 기적 그 책에도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런데 진숙 리더님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유산을 만나서 좋은 그게 생겨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국 시작이 해덕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베이비가 나와가지고, 어, 뭐지? 시작이 샴푸였잖아요. 샴푸를 2주 쓰고 머릿결이 좋아지니 이 제품의 확장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 시작은 늘 그런 샴푸라는 거, 18,500원의 샴푸의 기적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꼭 다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이어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상상했어요. 파리 센느강 앞에 진아 리더님, 다이아몬드가 된 은현 리더님, 드레스를 입은 진숙 리더님, 저뿐만 아니라 여기 이야기를 같이 듣고 오셨던 모든 젤리 리더님들이 그럼 나는? 하고 상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상상 속에서 이제 잠깐 현실로 돌아오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해볼까 합니다. 지유야, 우리 젤리의 막내 지유 하면
저만 그래요? 아니죠. 다들 지유 보이시죠? 자,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지유도 잘 들어. 어떻게 하면 엄마가 돈 잘 벌 수 있는지 유산화의 보상 플랜을 우리 차동숙 골드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동숙 골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 좀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제 공유가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저는 노후 대책을 위한 연금 자산 준비하는 네. 보상 플랜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되었건, 자영업자들이 되었건, 만나서 유산화 비전을 전달하면 그들의 반응 어때요? 많이들 돈 없어, 시간 없어, 이런 소리들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사는 이유도 미래를 잘 준비하고 싶고, 나름의 연금 자산을 준비하고 싶어 해서 그런 부분에 니즈가 굉장히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들이 유산화 비전을 좀 제대로 보지 못해요. 유산화 비전을 전달을 받았을 때, 이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가급적이면 가성비 따져가며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브랜드 체인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체적으로 추가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연금 자산으로 노후를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비전으로 전달을 한다면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연금 자산은 밑에 보이시죠? 밑에도 보이지만 일반 보험 상품과는 다르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월급을 받든 자영업을 해서 돈을 벌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의 상태. 열심히 살았어요. 한 달이 지나서 월급이 들어오든 자영업자들은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근데 그 월급 그대로 있나요? 많이들 얘기하죠. 월급은 그저 통장을 스쳐갈 뿐이라고. 요즘 들어갈 돈이 너무 많아요. 대출금부터 시작해서 보험금, 국민연금 불안불안하니까 또 개인연금에 아이들 교육비, 공과금, 통신비, 뭐 식비, 생필품, 카드값까지. 진짜 너무너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나가게 되어 있죠. 쓸 돈이 있나요? 없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월 25만 원에서 50만 원 브랜드 체인지 하면 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쓸 돈도 없는데 지금 내가 건강에 투자할 돈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유산화 비전을 좀 보기가 쉽지 않죠. 당장 25만 원에서 50만 원 내가 당장 살을 빼야 하니까 한 번쯤은 결제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 달부터 오토 유지가 되기가 조금 어렵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사람들에게 어떤 접근법이 좋을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들의 고민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들의 고민 뭘까요? 여러분들의 고민이기도 할 거예요. 직장인, 자영업자들 공통된 고민이 있거든요. 이들의 고민, 이제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건데요. 이제는 100세 시대인데 100세까지 어떻게든 좀 살아내기는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평생 직장, 평생 어디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프면 안 돼요. 무질병, 무사고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도 100세 시대에 하니까 100세에 대한 준비는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모두 염원이고요. 바라는 바고요. 이게 다 돼요? 쉽지 않아요. 현실은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에 포인트를 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들도 대안을 세워서 준비를 해요. 통장에서 돈이 새어나가는 포인트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주식, 부동산, 보장성 보험, 국민연금, 개인연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여기서 통장의 잔고가 없어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잘 보세요. 여기에 대한 투자 기간을 한번 살펴보면 투자 기간이 최소 못해도 10년 혹은 20년에서 30년에 준하는 그런 투자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돈을 넣었어요. 투자를 하고 돈을 넣었는데 내 통장에서 계속 돈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주식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보험도 들어져 있고 하니까 나 이제 내 미래가 너무 안전해. 이런 걸 느끼시나요? 그런 걸 느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식이나 부동산만 해도 리스크를 감당해야 해요. 대출비를 감당을 하든 아니면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또 자산이 쪼그라들기도 하고요. 그 감당을 온전히 해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 드러났지만 불안해서 들어놓기는 했지만 보장성 보험 드러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프고 싶어요? 사고 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매달 내고 있지만 사실 내가 이 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지 사실 우리 기초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65살 됐을 때는 이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고 받는다고 해도 사실 최저 생계비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들어놓은 개인연금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적인 연금의 예시입니다. 이들이 납입을 시작하는데 월 25만 원으로 시작을 해요. 20년 동안 납입한다고 치고 총 4,800만 원을 납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 65세부터 연금을 개시했을 때 현재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물론 거치 기간이 길어지면 조금 더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25만 원 받아서 월 25에서 30이 좀 작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월 50만 원을 납입했다고 할게요. 월 50만 원을 20년 납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20년 동안 1억 2천만 원을 납입을 하게 되고 65세부터 월 50만 원에서 50만 원 받을까 말까 한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데 그 보험사랑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이 돈 저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연금으로 들어간 돈은 중간 해지 시 거의 받을 돈을 이렇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요. 여기까지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어떤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나는 내 월급을, 내가 번 돈을 쪼개서 내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 통장에서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이 지출들, 과연 내 미래를 보장해 줄까? 이게 대안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시점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 내 얘기 잘 들어봐. 아주 확실하고 강력한 연금 소득이 있다면 너 어떻게 생각해? 확실하고 강력한 연금 소득이 평생 월 500만 원의 연금 소득을 3년 6개월 만에 만들어낼 수 있다면 혹시 그런 상품이 있다면 너 가입할래? 혹시 이런 상품이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 가입하실 분 있으세요? 지연 리더님은 가입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안 하고 싶구나. 아무튼, 이런 상품이 있다면 이렇게 가입을 할 건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유산화 연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받을 거냐면, 월 500만 원을 받을 거고요. 예시로 3년 6개월 이후부터 연금이 개시가 되는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납입 25만 원으로 시작을 할게요. 유산에는 4주 단위로 납입을 하다 보니까 45개월을 납입하게 될 거고요. 총 납입 금액은 1,125만 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는 보험 상품과는 다르게 혜택이 주어지는데 평생 건강 챙기시라고
다이어트 상품,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바디 제품 매달 제공을 해드립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통장에서 그냥 돈만 빠져나가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혜택도 같이 받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혜택도 받는 게 좋겠죠. 이제 빨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3년 6개월 25만 원씩 납입을 했는데 혜택도 주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혜택도 주고 3년 6개월이 지나서 500만 원의 연금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머릿속에 막 가입시킬 사람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나세요? 나시죠? 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나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이 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이걸 받을 수 있는 연금 조건이 있어요. 딱 2명에게만 소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혜택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어떤 혜택을 받게 되냐면 이런 훌륭한 제품들을 선물로 받아요. 이 상품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생활비로 다 빠져나가는 것들이죠. 다이어트 제품들, 건강기능식품들, 그리고 화장품, 또 바디 제품들. 이것들 다 여러분들 가계부 속에서 지출 항목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활비를 전략하면서 연금보험도 준비해 주는 거죠.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 않나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이 되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월 500만 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평생 가입비 2만 원을 내고 4주 단위로 25만 원씩 납입을 시작하고 혜택을 받자고요, 우리 건강제품 내가 낸 25만 원만큼 혜택을 받고요. 그런데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6개월 안에 2명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 6개월 안에 2명 혹시 소개 못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내나 한번 볼게요. 저는 6개월 안에 2명을 소개해서 A하고 B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럼 이 A하고 B도 혜택 받으면서 연금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2명만 소개하면 돼요. 그렇게 2명을 소개를 하고 그러면 이들도 또 2명 계속 2명씩 소개를 하게 되면 4명, 8명, 16명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서 3년 6개월이 지나면 몇 명이 되냐면 254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256명이 각각 얼마씩 납입을 했어요? 25만 원씩 납입했어요. 그리고 유산화에서 제가 월 받아가는 수익은 500만 원을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나 지금 뭐 했어요? 가입해서 건강 챙길 혜택 받아가면서 25만 원 납입했고 딱 2명한테만 소개한 게 다인데 3년 6개월 후에 월 500만 원씩 따박따박 받아가게 되시는 거예요. 자, 가입하시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500만 원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나는 한 1000만 원쯤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3년 6개월 안에 1000만 원 받는 방법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개시.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받아가니까 더 많이 연금을 내기 시작해야 되겠죠? 50만 원씩 납입을 하고 총 45개월, 총 2250만 원을 납입을 하시게 되고요. 똑같이 혜택을 받아가십니다. 이번에는 5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제품, 바디 제품 매달 제공을 받으시게 되고요. 그런데 조건은 1000만 원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4명을 소개하는 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돈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 똑같이 평생 가입비 한 번 내야 되는 게 있고요. 4주 단위로 50만 원씩 납입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50만 원에 해당하는 각자 필요한 생필품, 건강제품 혜택 받아가시고요. 6개월 이내 4명을 소개하시면 됩니다. 나는 4명을 소개해요. 나는 4명을 소개하는데 이 ABCD가 다 4명을 소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에 2명 소개하는 건 좀 해볼만 하다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금소득 받는 거를 A하고 B하고 C하고 D한테 2명씩만, 6개월에 2명씩만 소개를 하라고 전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4명이 8명이 되고 또 8명이 16명 이렇게 돼서 3년 6개월이 지나면 총 508명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508명 각각 모두 25만 원씩
연금소득을 납입하게 되고 저는 3년 6개월 이후 1,000만 원 이상의 연금소득자가 되게 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가입하시겠습니까? 혹시 제가 너무 크게 만들어졌나요? 네. 가입해야죠. 그럼 유사나 어떤 회사길래 이런 혜택을 주는지 궁금하신가요? 이쯤에서 유사나라는 회사에 대한 호기심, 유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유사나라는 회사에 대해 자연스럽게 회사의 차별성, 회사의 탄탄함을 얘기해드리고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25만 원에서 50만 원 없어서 가입을 못하거나 유지를 못하거나 내 통장에서 계속 돈이 새어나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직장인, 자영업자들에게 내가 현명한 소비로 생활비를 전략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돈이 없어서 미래를 준비 못하고 돈이 없어서 건강을 챙기지 못한다면 그건 아마 다 변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금으로 풀어보다 보면 여러분 1BC, 3BC, PPPS 설명 따로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6개월에 2명 이렇게 연금소득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뭐 교육청에서 뭐 교육받고 뭐하고 설명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주 심플하게 나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25만 원에 연금 가입하고 6개월에 2명만 소개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시간이 없다는 사람들까지도 변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상 돈이 없다는 사람, 시간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연금 보상 플랜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너무 깔끔하게 풀어주신 차동숙 골드님의 보상 플랜 감사합니다. 다들 들으시면 더 어떠셨어요? 저희가 이제 연금에 이제 비교를 해주셨으니까 여기 다들 연금보험이나 보장성 보험을 대부분의 분들이 들고 계실 텐데 만에 하나 일어날 일, 질병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들어놓는 거, 그다음에 수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지만 국민이기 때문에 드는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리스크가 있는 걸 알면서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든지 그런 연금성 보장을 하고 있는데 방금 동숙골드님께서 설명해 주신 유사나의 유사나 연금은 매달 내가 그 혜택을 누리면서 연금을 기다리는 그런 보장인 것 같아서 너무 와닿았어요. 사실 연금 매달 뭐 20만 원이든 10만 원 넣으면서 내가 늘 이렇게 뭐 이렇게 뭐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내가 받는 혜택에 대해서 매달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뭔가 뺏기는 느낌이고 내가 막 이렇게 뭐지? 쫄리면서까지 절약해서 넣는다는 느낌인데 유사나 연금은 혜택적인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매달 내가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받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좋은 보장성 보험 연금을 유산화로 만들어가고 있는 리더님들이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들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조복인 골드님의 리더십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첫 리더십을 하게 됐는데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냥 저 이야기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했던 유사나 하면서 느꼈던 거 저의 이야기 한번 들려볼게요. 저는 저희 첫 파트너 소유점 리더님이 가입한 2020년 12월 21일이 본격적으로 제가 유산화를 한번 해보겠다. 아까 동숙 리더님이 말씀해주신 내가 1년에 1명 정도는 소개할 수 있겠지, 2명 정도는 소개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경우이거든요. 저는 이제 첫 파트너가 생기면서 같이 시작했으니까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죠. 사실 저는 그 전부터 그 젤리 톡방에는 있었어요. 저희 그 유한 스폰서님이 당연히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겠지만 못해요 하고 거절을 하고 그냥 조용히 그 젤리 톡방에서만 아주 있었어요. 그래도 그 톡방 안에 있는 거 하나만으로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 제가 그곳에서 제가 이걸 해야겠다는 어떠한
고리를 하나 찾아낸 거죠. 저희 아빠가 이제 당뇨 개선이 돼가지고, 이걸 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음, 그 일을 선택한 2년 전에 스폰서님과 2년 그 후에 스폰서님과 제가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그 유랑 스폰서님이 그거 할 줄 알았어요. 못할 줄 알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왜냐면, 주위에서 다단계로 성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유란 스포츠님은 사실 저희 친구의 와이프이긴 하니까, 남편이 너무 고민하니까, 걱정하지 마. 오빠, 다단계에서 성공한 사람 봤어? 그냥 유란 씨는 어차피 못 막아. 냅두고, 그냥 있으면 그만둘 거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2년 동안 변화된 그 선택한 사람과 선택 안 된 사람의 결과를 보니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고 현재 2년 9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유산후 이전의 저와 후는 되게 많이 변했고 달라져 있는데 첫 번째 저의 마음가짐이나 뭐 하는 행동, 생각도 되게 많이 변했거든요. 왜냐면요, 제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제가 텔레비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텔레비전, TV가 내 친구다라고 할 정도로 저는 TV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에 TV를 안 봐요. 저희 남편이 너무 놀래요. 너 TV를 안 보고 어쩌면 TV를 저렇게 멀리 할 수 있냐고. TV가 섭섭해하겠다고. 이런 얘기 할 정도로 TV를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 읽으려고 노력해요. 사실 저희 학교 다닐 때 취미라는 독서 쓰잖아요. 그냥 쓰는 거잖아요. 책 읽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거의 그냥 반강제 어쩔 수 없이 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저는 좀 읽고 있습니다. 마음의 양식, 진리, 이게 다 진리죠. 오늘도 얼마나 진리글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거를 다 책 안에 써 있거든요. 그걸 저는 이제 읽고 있고요. 세 번째, 제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 이렇게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유선화 사업을 하다 보니 이거는 상대방의 마음도 읽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일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저도 어떻게 해요? 변했어요, 여러분. 저 관심 없는 사람 아니에요. 많은 분들한테 정말 관심이 많은 걸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는 마지막.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복잡하거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냥 뭘 하고 싶은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냥 저는 간단하게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거에 좀 집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상대방 그냥 맞춰주자 하며 살았던 사람이어서 버킷리스트를 왜 항상 쓰라고 하거나 초반에 꿈 목표 쓰라고 하잖아요. 미래 일기, 지금 우리 은연 리더님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그런 거 쓰는 걸 저는 너무 싫어했어요. 왜 이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반감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반감은 마음속으로만 있었습니다. 그냥 성실히,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성실함을 이렇게 덮어 쓰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어떤 목표나 목적이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실은 살았거든요.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것도 싫어했던 거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바뀌었어요, 정말. 물론 완벽히 바뀐 건 아니지만 제가 조금씩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일이 내가 변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요즘 골드들 본사 트레이닝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유란 스포츠님이 해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잘하는 걸 원하지도 않는다.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거기서 부키를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되게 가벼워져요. 이걸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나 이거 못하면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게 아니라 유산화 안에서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나가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인해 마음이 되게 많이 가벼워졌어요. 되게 떨거든요. 근데 그 어느 순간 그걸 하고 나면 그래도 떨고 잘 못했지만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변하고 제 나이 내후년이면 50인데 어디서 그런 걸 해보겠어요. 한 그런 즐거움이 또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누구나 지금 모든 분들 대부분 그거 가질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누구나 처음 하는 일이라서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 경험해 보는 거여서 두려움 또한 많거든요.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되게 많아서 내가 한 발짝도 나서지 않으면 나는 그냥 그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TV 좋아하는 사람, 누워서 TV만 보고 책도 안 읽고 그냥 하루하루 지나면 아마 제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어디가? 이 젤리 시스템, 유니스타즈 시스템, 유산화 시스템 자체가 내두질 않아. 우린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변하려고 마음 굳게 먹어도 변한다? 시스템이 그렇게 있어요. 참여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 초반에 제가 우리 강사 트레이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제안할 때 무조건 거절하죠. 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새로운 환경 싫어하니까 거절했는데 좋아요. 스폰서님이 그럼 다음 2기 때 하세요. 그랬거든요. 2기가 2주인가 3주 있다 와요. 금방 오는 거예요. 한참 있다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절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어차피 해야 할 거고 두 번째 하는 게 싫잖아요. 예스맨이 되자. 한 번은 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저를 그 시기 그걸 기점으로 그리고 하나 지금 골드님 그때 강의해 준 거 있거든요. 예스맨 하자는 거. 그 강의를 기점으로 저는 되게 변한 거예요. 어차피 할 거 예스 하자고 했거든요. 저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하고요. 낯가리고요. 그리고 인간관계 되게 좁아요.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유산화 일은 인간 지인이 많지 않아도 되고 셀링을 잘 하지 않아도 돼요. 전 셀링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그러면 말도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해 줬다시피 유산화 사업은요, 간단해요. 1년 또는 뭐 6개월 안에 한 명 또는 두 명만 전달하면 돼요. 조금 더 잘하고 싶다. 더 많이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가 한 것처럼 예스 할게요처럼 수용을 하면 되는 일이더라고요. 되게 간단해요. 딱 하나예요. 수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소통하고 내가 모르는 거 다 가이드 해주고 스폰서님들이 가이드 해주고 소통하는 이유는 경험치가 많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여러분이 내가 파트너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상상하잖아요. 우리 지난 리더님처럼 상상해보면 내 파트너가 실수하거나 헤매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그거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하는 일이 그건 거예요. 우리가 수용하고 그 다음에 소통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 이 일이 재미나게 할 수 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많은 리더님을 만났어요. 제가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희정 리더님 사실은 제가 구몬선이 그만두고 1년에 한 번 정도 만날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같이 하면서 매주 만나고 있죠. 저희 최성희 리더님 있거든요. 저희 어릴 적 배꼽 친구예요. 그런데 거의 결혼하고 20년 정도까지 만나지 못했어요. 가족이 친하기 때문에 잔칫날만 만났어요. 8순, 7순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날만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매주 만나고 있고요. 성희의 언니, 효주 언니. 저의 파트너가 돼서 지금 거의 매주 만나고 있죠. 그로 인해 은연 리더님까지 같이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인연, 우리 혜정 리더님 저의 파트너 되셨죠? 경실 리더님, 나니 리더님, 미경 리더님, 진아 리더님까지. 이건 저의 파트너 라인이지만 그 외에 저희 블라썸 리더님들, 스마일 리더님들 정말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저는 지금 이 안에 있는 30명 넘는 분이 저희 다 인맥이 된 거잖아요. 제 나이에 제가 인맥 되게 좁다고 했잖아요. 저 핸드폰 가게에 갇혀 있어요. 누굴 만나러 다니겠어요. 이 안에서 정말 많은 분들 만나서 제가 아까 진아 리더님이 말씀하셨고 은현 리더님이 말씀하셨고 지숙 리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신나고 요즘엔 정말 이상하게 기쁘고 행복하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처음에는 사실 본사 가는 거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시간이 너무 기대되고 당연하고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기운을 받고 있어서 당연한 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있죠? 저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아침에 9시에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6시 반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싫었는데 피곤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아침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책과 함께 지식 쌓고 있습니다. 유익하게 많은 리더님의 그 열심히 모습, 스폰서님이 알려주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좋은 기운을 가지고 아침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에 나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면서 캐시백 받는 방법이 있어?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지만 그 안에서 사실 얻는 건 그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말 많은 분들을 얻었고 또한 플러스 알파 이제 가장 많은 게 저의 스스로가 변한 거. 정말 아까 지난 리더님이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잖아요. 저랑 너무 똑같이 제가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유한 스폰서님한테 항상 하는 말 있어요. 성공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얘기해요. 항상, 잘해주고 성공해줘서 감사하다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안 했다면, 제가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 헤매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핸드폰 가게에서. 그런데 이렇게 건강해지고 여러분들 만나서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이 시간 자체도 너무 감사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젤리여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함께 만나서 같이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정말 못 뵌 분들 거의 없어요. 그쵸? 몇 분 빼고는.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매일 만난 것처럼 기쁘다. 즐겁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 앞으로 이 젤리 안에서 많은 스테이지가 열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스 맨 하면서 어차피 여러분 합니다. 1년 있다 하든 3개월 있다 하든 언제든 하거든요. 처음부터 제안해줄 때 예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성적이 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스맨 하는 저희 젤리팀 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진짜 이런 게 리더십이죠. 그쵸? 저희 젤리의 보물 같은 조복인 골드님께서 어떤 본인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막 채팅창에 난리가 났어요. 드라이했다, 예쁘다, 저렇게 말 잘하는지 몰랐다, 저렇게 길게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 다 이게 달라졌다라는 얘기예요. 복임 리더님도. 복임 리더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하시는 얘기를 쓰다 보니까 약간 어거지긴 한데 치읓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이 키워드에. 친구인 TV를, 그러니까 자기가 달라졌던 이유를 얘기하실 때 친구인 TV를 섭섭하게 했다. 안 읽던 책을 읽었다. 모든 습관의 시작은 강제성이 있어야 했다. 그 다음에 남들이 관심 없던 내가 친근하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 처음이지만 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어차피 하게 된다. 경험치가 많은 스폰서의 제안을 어차피 수용해라. 그 다음에 가족의 칠순 때나 만나던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다. 새로운 친구를 여기서 많이 사귀게 됐다. 자, 정리되실까요? 이런 어떤 많은 이야기들로, 츠츠츠츠츠 조복임이에요. 그래서 복임 리더님이 3년, 아까 얼마요? 3년 9개월? 아닌데? 언 3년, 2년 9개월, 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전에 유란 스포너님 달라진 모습을 2년 동안 봤고 또 3년 동안 또 본인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또 누군가는 그것이 비전이 돼서 사업을 하시는데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5 리더님이 이야기를 나눠주신 친해젤리였어요. 어떠셨을까요? 모든 것을 상상하고 나누고 싶고 또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간 시간. 이제 오프라인이든 줌에서든 그 리더님들을 만나면 더 친해졌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으신 분 손? 푸처 핸즈업? 네, 좋습니다. 안 가요, 안 가요. 아직 남았어. 왠 줄 알아요?